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자행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드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면서 다만 추진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연휴가 끝나자마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홍 수석은 먼저 특검법 제출에 앞서 한 달여간 이어진 국정조사 결과를 긍정평가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히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란 단서를 붙여 추진 시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12가지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 맹비난했고, 야권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동 대응까지 예고하며 특검법을 선거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수도권, 영남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 안팎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공개당부 이후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 또 당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오늘 그 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그 법안의 발의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예.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라요. 예.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그렇죠. 예. 공소취소는 국힘이 만든 프레임이고요. 실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했는데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유하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의혹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조작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에 터잡은 기소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소됐으니까 재판받으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맞지 않는 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타켓으로 잡아놓고 정적제거 의혹 표적수사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확인이 됐어요. 제가 이제 대북 송금만 관련해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성태의 진술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 모른다 그랬고 돈 준 적도 없다 그랬고 공범도 아니라고 했죠. 네. 태국에서 그 은닉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회유역에서 연락이 왔었다. 검찰에서 17명 자기의 가족과 동료들을 17명을 구속시켰다. 왜 구속시켰냐고 생각하니까 나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게 그분이 이재명 대표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내 주변을 satsa치 이렇게 털고 압수수색해서 나를 압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전부 다 대통령한테 일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일을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래서 기획하고 검사와 수사관이 국정원에 파견 나가서 쌍방울 TF까지 만들어서 증거를 유리한 증거만 66개 중 13개만 검찰로 보냈다. 이런 것까지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이 사실이면 이거는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폭력에 의한 국정농단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 밝히는 거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 마치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던데 그게 아니라 조작 수사. 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때 조작이 있었느냐가 수사 범위인 대상이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 그러면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그때 가서 특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자기를 셀프 사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의 인사권은 원래 대통령에 있어요. 그럼 더 쉽게 국민의힘 논리라고 하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검찰총장 통해서 공소 취소시켜버리면 돼요, 그냥. 윤석열 정치검찰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특검 3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특검은 국회에서 네.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묻고 싶은 거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조작 수사에 대해서 비호하는 겁니까? 근데 댓글창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근데 지금이고 선거 끝나고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예. 사실 지금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예. 발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처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발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소위에서 논의도 할 거고 상임위 논의도 할 거고 또 의총에서 수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당연한 과정인데 그 관련해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무수석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예, 당에서 시기와?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지금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기나 절차나 뭐 내용면에 있어서도 뭐 그 여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다듬어질 가능한 수 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희망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국회 법 과정 지금 말한 것처럼 발의해 놓고 막 심의하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 끝나고 가장 핫할 때예요. 예. 근데 또 해보니까 선거에게 유리할까? 이른바 중도층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 아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약간은 온도 조절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거 끝나면 바로 해야 돼요. 뭐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국정조사하면서 많이 드러났고 놔둡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미지상 지금 하면 또 이거를 또 국민의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늦추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래봤자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이고 말만 밖으로 안 나올 뿐이지 안에서는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결집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윤영 대표님 어떻게 제가 봐도 이제 뭐 중도층보다도 지금 이제 보수층들이 국민의힘 또 전통적 지지층들이 거의 이제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이제 못할 정도까지, 그다음에 투표 의지도 진보층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소재가 전달될 경우에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결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뭐 이제 양극화 현상인데요. 상대 쪽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막고자 하는 예. 뭐 이 심리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 정당의 지도부나 이런 것이 잘한다 못한다 여부는 두 번째예요. 상대 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명분으로 일정 수준 이제 회복될 텐데 그것도 저는 100% 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어쨌든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기 예. 때문에 그렇지만 영남 등 일부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수 우세세가 있었던 상황인 것이니까 거기서 약간만 결집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예상되는 승패와 다르게 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 선거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선거 직전에 이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도 공천이 이렇게 예.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런 민감도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이 사안도 결국에는 이제 선거 이후로 예. 넘기는 선택을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후보들도 많이 요청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관련되게 들리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지를 벌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 이게 꼭 이 법안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는 말이었어요. 대구는 그렇죠. 다르다고 제가 계속 예, 말씀드렸잖아요. 되고. 당이 이제 뭐 잘해야 되겠지만 당보다는 이제 개인인 김부겸 후보가 가장 이제 눈에 띄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대구라는 게
막 그나마 이번 선거가 90 몇 년도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 가장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이제 될 아주 가능성이 유리한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러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김부 후보가 뭐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할 테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민주당이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요걸로 상당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의견 수렴하고 수기 과정 거쳐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를 보면은요, 청와대가 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고 나가면 여당이 마지못해서 끌려가거나 또는 뒤에서 좀 궁시렁대거나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말 특이한 게 민주당이 치고 나가면 예. 그리고 위헌 논란이 생기면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요. 벌써 이게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달이었나요? 재판 중지법 나왔을 때도 네. 청와대가 아니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거 위헌성 논란 나왔었거든요. 예.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12월 달인가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중재를 해서 위헌성 있는 문항들을 다 빼버렸어요. 아, 그랬죠. 예. 지금 이게 수차례 진행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합리적 보수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그러셨잖아요. 선거운동 때. 예. 근데 보수가 이 제도를 안 바꿉니다. 제도 안에서 해결을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 그러니까 정무 감각 이 굉장히 동물적 감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국민의힘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논란이 된 그 뭐 조항 자체가 뭐냐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의 권한을 갖는다, 뭐 이 내용이고,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게 공소 취소잖아요. 요거는, 요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특검 자체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지난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차원의 어떤 그 몰아가기 또 조작 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국가기관이 동원이 됐고 또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뭐 형량 거래라든지 불법적으로 그 다음에 뭐 증거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조사할 특검은 누구도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맞습니다. 일입니다. 근데 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 중인 사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첩을 받고 난 다음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야당이 이거 공소 취소 특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근데 공소 취소 특검을 하려면은요 단계를 3단계를 거쳐야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첩 요구권을 발동을 해서 사건을 가져와야 되고요. 또 이 공소 유지를 할지를 결정해서 공소 유지가 안 되는 어떤 중대한 사안을 들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마치 다 건너뛰고 애초부터 마치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특검을 운영할 것처럼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특검의 순수성, 의도성을 뭐라 그럴까요? 물타기 하려고 하는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굳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법안을 따로 내서 이제 뭐 기소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소가 취소되는 그런 법안 차라리 내는 게 낫다. 이 특검이 수사도 하고 공소를 아예 취소해버리고 이 권한을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그 부분이 좀 논란의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특검의 공소 취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정말로 공소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를 받아내면 이걸 가지고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예.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다가 이걸 꼭 넣어야 되느냐 또는 이거 말고도 좀 위헌 논란되는 게 이 특검의 영장 전담 판사를 따로 두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하려면은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판사의 허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완화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개입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판중지법 논란 나왔을 때처럼 또는 내란전담 재판부 논란 나왔을 때처럼 일부 좀 조항들은 조금 이제 조정하거나 좀 수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통해서 나오는 청와대의 의견도 이 이제 국조가 밝혀낸 이런 정황들의 문제 의식은 있고 그게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방식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속보로 나온 걸로 보니까 민주당이 약간 숨고르기 하겠다 그럼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이런 소식도 나오거든요. 네. 예. 일단 오늘 오전에 대구의 김부겸 후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영남 쪽에서 예. 이거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 나왔어요. 의견이 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소위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기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자중질환이었는데 이 특검 이제 공소 취소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야당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 준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박빙의 승부를 펼쳐야 되는 영남 쪽 후보들은 이거 좀 선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요구가 나왔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본인 재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거 좀 국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당연히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동지를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약간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 이제 숙고하겠다, 숨고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공세 펼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안이 조금 이런 비판들이 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한숨 돌렸다 이렇게 얘기할 그래요? 수 있죠. 예. 특히 영남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보수 나는 뭐 장도격 싫어서 이번 투표 안 할래 뭐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제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예. 일단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고 또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민주당은 지지층의 목소리에 민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앞서서도 위헌 논란 나올 때마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위헌 예. 조항들을 뺐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속도 조절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그 보수 야당의 어떤 결집할 수 있는 계기 이런 점을 조금 이번 선거 이후로 좀 돌리는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최소한 영향을 좀 덜 가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약간 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일단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을 해서 50%대로 내려섰어요. 요거가 혹시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뭐 중도에서 사실은 뭐 특검 아까도 중도도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거 사실 조작 기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어.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야당이 프레임을 건 겁니다. 이거 특검하는 거는 공소 취소 특검이야.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니까 그럼 이게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닌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구구절절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공감대 형성을 하고 밀어붙여도 되는데 아직은 그러면은 공감대 형성이 조금 선거 기간 중이다 보니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결국 대통령이 굉장히 이 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여권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속에서 견제론이 움틀움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봐 봐라 나는 이렇게 헌법과 소위 법을 갖다가 막 나가지 않는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공격을 하면 오히려 모양새가 안 좋아지고 여당은 공격의 빌미를 조금 덜 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지지율에서 아마 이 빠진 부분이
바로 정리가 되는 쪽으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주 만에 50%대로 하락했고 민주당도 40%대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당에 오히려 결집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지선이 30일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보수 세력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쟁점화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이 이거 선거 때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뒤로 가버리게 되면 괜히 소위 말해서 빈 깡통 두들기는 격이 되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은 니들이나 잘하지 이제 이런 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이 그동안에 조금 압승이야 대승이야 이랬었는데 오히려 좀 위기감도 느끼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결집해야 된다. 이런 매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뭐 지선 이후에 요거를 좀 살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예.